이른 아침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이준혁은 커다란 전면 유리창을 통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완벽한 삶이 펼쳐져 있었다. 부모님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 몇 조원대의 회사, 그리고 오늘 밤 약혼식을 앞둔 화려한 연인 한혜인까지.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생각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혜인조차도. 준혁은 매니저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창가에서 떨어져 나와 준비를 시작했다. 고급 정장과 명품 액세서리로 무장한 그는 마치 완벽한 조각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했다. 약혼식 전에 잠깐 미팅을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약혼식장으로 향하기 전 회사로 향했다. 차에 오르며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혜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했다. 오늘 완벽하게 해줘.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어.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메시지를 무시한 채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사무실로 가주세요. 고급 세단이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던 그 순간 준혁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혜인과의 약혼은 우리 회사 이미지에 중요한 일이다. 실수하지 말아라. 부모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혁은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가족조차도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회적 위치와 자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통화를 마친 직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운전기사에게 조심하세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갑작스러운 트럭의 충돌음과 함께 준혁의 시야는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의식을 잃은 동안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사고 소식은 곧 언론에 퍼졌고 병원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혜인은 병원에 나타났지만 카메라 앞에서 눈물 연기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행동은 병원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뒷말을 낳았다. 그 병원에서 야간 청소를 맡은 김수연은 그날도 평소처럼 바빴다. 그녀는 병실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과 먼지를 닦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날 밤 준혁의 병실에 처음 들어간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의 얼굴은 신문과 TV에서 자주 보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이준혁.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낮게 욱조렸다. 수연은 그의 병실을 정리하며 그의 옆에 놓인 약혼식 초대장을 보았다. 화려한 금박 초대장은 그의 삶이 자신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고요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사람도 결국엔 인간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후로 수연은 매일 밤 준혁의 병실을 청소하며 그를 돌보는 데 마음을 쏟았다. 침대 옆에 작은 꽃병을 놓아 꽃을 갈아주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렸다. 때로는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난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조용한 존재에 의지하며 자신의 고민과 꿈을 나누기 시작했다. 준혁은 의식이 없었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그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잔잔한 파도처럼 흔적을 남겼다. 그녀가 읽어주는 시의 구절이나 나지막한 위로의 말들이 그의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스며들었다. 어느 날 병실로 들어오던 수연은 한 무리의 기자들과 혜인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혜인은 카메라 앞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준혁 오빠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녀가 병실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항상 곁에 있다고 수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날 밤 수연은 그의 병실에 꽃을 갈아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아무도 진짜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기다릴게요. 꼭 일어나세요. 병실의 어둠 속에서 작은 꽃병 위로 달빛이 비쳤다. 그 빛은 마치 준혁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준혁이 깊은 혼수 상태에서 서서히 깨어났을 때 그의 의식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희미하고 뿌옇게 느껴졌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 기계가 내는 일정한 삐 소리,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이준혁 씨, 들리시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억지로 버티며 간신히 눈을 떴다. 처음 본 것은 천장에 달린 병원용 전등과 그 옆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었다. 준혁은 목이 메인 듯 겨우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죠?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드디어 의식을 되찾으셨네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오신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간호사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사고 직전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마치 꿈처럼 어렴풋이 들렸던 누군가의 목소리,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말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던 느낌. 그는 그것이 누구였는지, 그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헷갈렸다. 며칠 후, 그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간단한 대화와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병실에는 종종 부모님이나 약혼자 해인이 방문했지만, 그들의 방문은 언제나 짧고 형식적이었다. 부모님은 사업 얘기를 하며 그의 상태보다 회사 이미지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혜인은 아름다운 꽃다발과 고가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사진 몇 장을 찍고는 급히 떠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남아있는 미묘한 질문이 있었다.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어떤 날은 자신도 모르게 병실을 둘러보며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병실은 언제나 조용했고 자신의 병간호를 맡은 사람들조차 특별한 정을 주지 않는 듯했다. 그러던 중 그는 병실에 새로 피워진 작은 꽃병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직접 꺾어온 듯한 소박한 들꽃이었는데 비싼 꽃다발들과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꽃병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 익숙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는 손을 뻗어 꽃병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건 누구지? 그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병실에 들어온 이는 김수연이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아무 소리 없이 병실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으며 환자들을 배려하는 손길로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오늘은 준혁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묘한 긴장감이 들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순간 준혁이 갑자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당신이 그 목소리였나요? 수연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담담하며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띄었다. 꿈속에서 당신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준혁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내가 깨어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이야기해줬어요. 위로하고 희망을 줬죠.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혼자 계신 게 안타까워서 가끔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게 나를 깨우는데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준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혁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경험 밖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진솔했고 그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병원 직원들은 수연이 단순한 청소부 이상의 관심을 환자에게 주는 것을 의아해했고 준혁의 가족은 병실에서 새로운 얼굴이 자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준혁은 자신이 경험했던 새로운 연결과 기존 관계의 차이를 점점 더 명확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혜인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와 함께했던 날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공허했던 시간들로 느껴졌다. 반면에 수연과의 짧은 대화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쪽에는 자신이 평생 걸어왔던 길, 가족과 약혼녀, 그리고 사회적 기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막 찾아온 새로운 가능성과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결심하기 시작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때였다.
이준혁은 병원에서의 일상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약혼녀 한혜인은 여전히 매주 병원을 방문했지만 그녀의 방문은 언제나 피상적이고 짧았다. 혜인은 카메라 앞에서는 헌신적인 연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병실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대부분의 대화를 회사 이미지나 약혼식의 향후 일정에만 집중했다. 준혁은 그녀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다. 반면 김수연은 그의 삶의 작은 빛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진솔한 말들과 작지만 따뜻한 행동들은 준혁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꿈,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을 돕는 게 제일 보람 있는 일 같아요. 그녀는 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요. 학비도 부족하고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준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삶의 특권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무엇이든 손쉽게 얻었지만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열정은 자신에게 없었던 것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다. 그녀를 돕고 싶다는 충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그런 권리를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혜인이 병실에 방문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혜인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이번 달 새 컬렉션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련된 커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혜인, 지금 내가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 혜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멀어지다니. 무슨 말이에요? 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당신을 보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 안 해요. 그게 문제야. 준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관계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만 집중돼 있어. 난 그런 걸 더 이상 원하지 않아. 혜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단단히 다친 얼굴로 병실을 떠났다. 그 순간 준혁은 자신이 그녀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겉모습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 그는 수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그에게 평온과 위로를 주었다. 어느 날 수연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준혁 씨는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해온 일이 아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내 삶은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였거든. 하지만 너를 보면서 처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젠가는 그 답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뭐든 지금의 준혁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준혁은 혼자 병실에 누워 수연의 말을 곱씹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회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까. 며칠 후 그는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고급 브랜드에만 치중하던 방향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의 새로운 접근에 강한 반대를 보였다. 너는 회사를 장난처럼 운영할 수 없어. 그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를 망치지 마라. 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섰다.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말은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고 확신했다. 수연 역시 자신의 꿈을 위해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간호학원 입학시험을 보기로 결심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작했다. 준혁은 그녀를 격려하며 말했다. 네가 간호사가 되는 날,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이들의 노력은 각각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가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다. 서울의 초겨울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병원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준혁의 피부에 닿아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외부와 달리 따뜻했지만 준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최근 그는 자신이 변화하려는 노력에 직면한 여러 장애물들, 특히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아침, 준혁의 아버지가 병실에 들이닥쳤다.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명성을 망칠 생각이라면 당장 멈춰라. 그는 준혁이 회사의 방향성을 바꾸려는 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했다.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회사의 명성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 아닌가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화를 냈다. 그런 순진한 생각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아. 너는 지금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현실을 봐라. 그 대화는 결국 감정적인 충돌로 끝났다. 준혁의 아버지는 병실을 떠났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졌는지를 느꼈다. 자신의 변화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가족도 약혼녀도 아닌 오직 수연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수연이 병실에 들렀다. 그녀는 어제 간호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하느라 피곤해 보였지만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준혁 씨,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처럼 따뜻하고 진실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연 씨가 와서 좀 나아졌어요. 요즘은 당신이 없으면 이 병실이 너무 적막하게 느껴져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곁에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처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가족들이 여전히 반대하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연 씨를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거든요. 준혁은 수연에게 자신이 구상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털어놓았다. 회사의 자원을 활용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였다. 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감동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준혁의 프로젝트 계획은 가족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저항에도 부딪혔다. 그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약혼녀 혜인은 기자들에게 그의 계획을 감정적인 충동기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혜인의 발언은 준혁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날 저녁, 그는 혜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냉철히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혜인은 자신의 이미지와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데만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무관심은 그와 그녀 사이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버렸다. 며칠 후, 준혁은 수연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녀와의 산책은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수연은 그에게 입학시험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보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필요한 마음에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저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연이 말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이 꿈꾸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준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수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난 다시 일어설 용기를 못 냈을 거예요. 그 순간, 준혁은 자신이 그녀에게 단순히 고마움을 느끼는 건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그녀에게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환경적 조건과 그녀의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산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준혁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연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병실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때가 왔어. 그리고 그 변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해. 그의 마음은 점점 확고해졌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깊어졌고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이준혁은 병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영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가족이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었다. 그날 오후, 준혁은 병원의 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요청으로 회사의 몇몇 고위 임원들이 병원에 모였다. 그들은 준혁이 갑작스럽게 호출한 회의에 다소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차분한 태도에 경청하기 시작했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진지했다. 우리 회사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혁 이사님, 그건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만 지금 회사의 재정 상황에서 그러한 방향 전환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주주들도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는 회사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일부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논리와 진심을 다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일부 임원들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회의를 마친 후 병실로 돌아온 준혁은 깊은 피로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희망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연이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대고 있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녀는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준혁은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오늘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회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했죠.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겠지만 저는 준혁 씨라면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그녀의 믿음과 응원은 그의 마음에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며칠 후, 준혁은 가족들과 다시 한번 마주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새로운 방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너는 회사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이상주의는 결국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준혁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남편과 달리 아들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준혁,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회사에도 새로운 바람이 필요할지도 몰라. 어머니의 뜻밖의 지지에 준혁은 깜짝 놀랐지만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한편 수연은 자신의 간호학원 입학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 공부를 했지만 자신의 노력만으로 충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준혁을 만난 그녀는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준혁 씨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준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 후 며칠 뒤, 수연은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이 났고 가장 먼저 준혁의 병실로 달려갔다. 저 합격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환하게 웃었다. 준혁은 그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말했다. 이건 당신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었다. 준혁은 가족과 회사,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고, 수연은 간호학원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혁은 수연의 합격 소식을 들은 후 다시 한번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가 간호학원에 합격한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성취를 넘어 그녀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의미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혁은 자신도 이제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연은 이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결심을 다지며 그 길을 더욱 밀고 나가기로 했다. 그의 사업 계획은 점차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그의 회사 임원들과 주주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할 시점이 다가왔다. 이를 위해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계속해서 회의와 전략회의에 참여하며 집중했다. 그가 제시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프로젝트는 임원들 중 일부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그의 이상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루는 임원들과의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은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회사의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동시에 포용해야 한다는 갈등이 일었다. 회사는 안정성과 성담을 중시했지만 준혁은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병실에 돌아온 준혁은 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간호학원 수업을 마친 후 잠깐 병원에 들렀다. 오늘도 많이 피곤하셨죠? 수연은 준혁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곁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었어요.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니까요. 수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렇겠죠. 하지만 준혁 씨가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 거예요. 그렇게 바꾸려는 의지와 결단력이 있으니까요. 준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확신하게 되었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 씨가 생각하는 대로 해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믿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서서 도와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수연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말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이제는 사람들의 기대와 회의적인 시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준혁은 드디어 임원들과의 중요한 발표를 진행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업이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그동안의 사업 전략에서 벗어나 더 이상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의 발표는 초반에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점차 그의 진심과 확신이 임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사업이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임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준혁은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기업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의적인 임원들도 그의 결단력과 비전에 설득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그의 계획을 일부 승인하게 되었고, 준혁은 첫 번째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연은 그날 밤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들었다. 정말 대단해요, 준혁 씨. 그 큰 결정을 내린 거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준혁은 자신이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었고, 수영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준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수연이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 사람은 앞으로의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준혁은 회사에서 자신의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 병실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의 삶은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다. 병실에서 잠시 나와 병원 정원에서 걷고 있을 때 준혁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였다. 준혁아, 내가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너에게는 더 큰 기회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선택하는 거냐? 그의 아버지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했다. 준혁은 깊은 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회에만 집중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너무 이상적이다. 아버지는 비판했다. 현실을 봐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쫓다 보면 결국 회사는 망할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고. 그가 선택한 길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여였다. 그렇게 그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수연은 준혁에게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 병실로 돌아간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러던 중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추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준혁 씨,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네요. 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다시 한번 불안감을 느꼈어.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아. 수연은 준혁의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혁 씨,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믿어야 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변화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길을 가고 싶다면 그 길은 결국 이루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준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수연은 그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진정으로 그가 필요한 말을 해주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느꼈다. 이 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며칠 후, 준혁은 그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상해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그의 프로젝트가 실행될 때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아는 병원과의 협업을 시작했다. 병원은 이미 상해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준혁은 이 병원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준혁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상해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몇몇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그가 제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혁의 아이디어에 반대했다. 하지만 준혁은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결국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확신은 점차 다른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몇몇은 그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준혁은 그의 비전과 함께 하나씩 주변의 반대를 이겨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수연은 자신의 간호학원 수업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준혁과의 관계 속에서 큰 힘을 얻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은 준혁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원하며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준혁은 점점 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길은 이제 누구에게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오직 자신만의 길이었다. 수연과 함께라면 그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이 함께 나아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혁은 이제 회사에서 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과 투쟁 끝에 그는 마침내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곧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단순히 회사의 재정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했기에 그 책임감은 더욱 막중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은 병실로 돌아가며 그동안의 일들을 곱씹어 보았다. 과연 이 선택이 맞는 길인지, 회사와 사회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러나 수연이 그의 곁에 있었고 그녀는 항상 그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주었다. 그날 밤 병실에 들어온 수연은 준혁의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준혁 씨, 또 고민하고 있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제 정말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연 씨,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들의 반대도 많고 내가 제시한 방향이 진짜 실현 가능한 건지 계속 의문이 들어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믿고 시작한 일이니 결국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수연의 말은 준혁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이 길을 가기로 한 이유는 분명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다음 날 준혁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그가 제시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였다. 그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과 주주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이 성장하는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몇몇 임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는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은 회사의 다양한 부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미팅을 이어갔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병원, 교육기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단체들과 협력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그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제 준혁은 그동안의 준비가 끝났다고 느꼈다. 여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마침내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사업의 성공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병실에 돌아온 준혁은 수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반응이 어떻든 나는 우리가 시작한 일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요. 수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준혁은 다시 한번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수연은 언제나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혁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의 길은 확실히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준혁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지. 수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우리는 함께 해낼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았다. 준혁은 수연과 함께 걸어갈 길을 확신했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준혁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뒤로하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가 제시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는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섰고 여러 병원 및 사회적 기관들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과 반대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한편 수연은 간호학원에서의 학업과 병원에서의 일을 병행하며 점차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계속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올바른 길임을 믿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목표를 지원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혁은 수연과 함께 열린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의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의 첫 번째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리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그의 옆에서 그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감사를 표했다.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념식까지 오게 되니 믿기지 않아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렇지만 모든 것이 너 덕분이야. 너가 없었다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거야. 준혁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기념식에서의 연설이 끝난 후 준혁은 그가 이끄는 팀과 함께 병원에 대한 기부를 발표했다. 이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그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혁은 이번 프로젝트에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목표는 단지 기부나 기념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병원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사회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단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준혁은 수영과 함께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혁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영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단순히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준혁은 다짐하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를 나누었다. 준혁은 자신이 이제껏 겪었던 불안과 의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이나 회의적인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영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 길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었다. 기념식 이후 준혁은 사업을 더욱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회사의 임원들에게 강력하게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제 그는 단지 그들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도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주들 중 일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준혁은 우리는 더 이상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점차적으로 그의 확신은 회사 내에서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준혁은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가 제시한 새로운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이제 그는 단지 회사의 수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수연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나아갔다. 그녀는 간호학원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간호사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의료 분야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했다. 그들이 함께 이끌어내는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준혁과 수연은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들어갈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